네, 현재 우리 시장에 우호적인 재료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엔화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가고 있고 미국의 연준은 또 QE3 세 번째 양적 완화를 조기 종료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좀 논의하고 있다. 이런 네.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 시장 전망 어떤 것이 좋을지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 정영훈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시장 어떻게 판단 가능합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나 많이 밀렸고요. 예. 오늘도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예. 악재들이 좀 많은 것 같죠?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다가 악재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국내 자생적으로다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장을 뭐 2,000선을 돌파를 하는 그 돌파장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1,900선에서 2,000선의 박스권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의 출구 전략이 이제 논의가 됐는데 이게 그 주말에 미국장이 끝난 이후에 좀 나왔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일 이제 미국장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느냐도 또 단기적으로 주가의 향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들은 G7에서 엔저를 용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피해를 받는 국내 증시가 여전히 좀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었던 국내 경기 지표도 어느 정도 좀 하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그런 효과들이 발생되기 전까지 국내 지표들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국내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한 단계 좀 레벨 다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상황들입니다. 네, 자, 지난 주 후반에 나왔던 주말 사이였죠.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거의 일본 엔저 정책에 대해서 면죄부를 제시를 했다라는 평가가 오갈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엔달러 환율이 102엔 선까지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엔저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수대를 좀 더 낮출 수가 있게 되고 투자 심리도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일단은 뭐 엔저가 미치는 영향들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수치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초점이 일본의 그 경기 회복보다는 아마 국내 업체들이 엔저에 따라서 피해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특히나 이제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월달 틀리고 4월달 틀리고 지금 뭐 5월달, 6월달 계속적으로 틀릴 텐데 그렇게 그 엔저가 국내 그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수치화되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엔저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일본 내에서는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수출 업체들도 물론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수급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들인데 국제적인 헤지 펀드들이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한국 증시를 팔면서 그리고 일본 증시를 사는 이런 롱숏 전략들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이런 엔저에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있어서 외국인의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우려할 만한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저가 지속될수록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이제 그 엔저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엔저가 지속될수록 오히려 추가적인 그런 뭐 부작용들이 나와서 국내 증시에 좀 더 악영향을 미치거나 투자 심리를 더욱더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좀 봐주세요. 지난주 초쯤만 하더라도 뱅가드 불량 어느 정도 이제 네, 정리가 20% 되어 가고 넘었다. 있으니 네. 이제 곧 들어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고 금리 인하되고 만기일이었던 그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에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현물 동시 매수 들어오면서 괜찮은 것 같다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며칠 사이에 또 이렇게 확 바뀌는 모습이거든요. 다시 우려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뭐 뱅가드 물량이 이제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과론적으로 다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지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뱅가드 물량이 청산이 되는 6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도 외국인들은 6월 말이나 7월 달서부터는 어느 정도 중립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은 아마도 6월 말 이후로 다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엔저가 심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롱숏 전략들을 그 수행하기가 상당히 좀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물들이 이런 그 차익 거래에 인해 가지고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당분간 좀 그 기대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압축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삼성전자와 자동차주 같은 전차 군단이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엔저 현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그대로 잘 나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자동차는 어차피 당연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요즘에 살펴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게 지금 힘이 썩 없죠? 좋은 모습이 네. 아니거든요. 지금 과연 이 두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두 가지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될까요? 예, 일단 자동차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쪽에서 선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 엔저의 영향들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반등시는 일정 부분 좀 이제 그 어느 정도 현금을 챙기는 그 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들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엔저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서는 6월 말까지는 자동차 주식에 대한 그런 비중들은 일정 부분씩 계속적으로 줄여나가시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갤럭시 S4의 판매량 추이가 그 예상치만큼 기대치만큼 못 미치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이제 그 전 세계적인 헤지 펀드가 국내 증시를 팔고 그다음에 일본 증시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일정 부분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은 미국 시장에서 IT 종목들이 상당히 좀 상승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로 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올해에 있는 어느 정도 저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145만 원대에서 뭐 이제 155만 원대 사이의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시점들은 아마도 외국인의 매수들이 들어오는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 정영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